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 그러면은 내일은 한 걸음 더 진부할 것이다. 영국의 과학자죠. 아이작 뉴턴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이 시대의 야광보살로 불리는 분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환자를 보살펴 오신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정토마을 자제요양병원 원장 능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능행스님 정토마을 이끄느라고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11월 11일 날 스리랑카 의료봉사 지금 뭐 약품 구입하고 또 준비하고 막 이런 일들로 좀 분주하죠. 아이고 경황이 없으시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토마을 자제요양병원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면서요. 네. 아유 축하합니다. 네, 저희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나 또 뭐 함께하는 우리 그 직원들 또 정토마을 후원자 여러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 관심, 그런 사랑으로서 저희가 그 울산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중에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네, 이제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좋은 병원입니다. 네, 네. 큰 성과를 이룩하셨습니다. 네네. 다시 축하를 드리고요.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 네네. 그리고 정토마을 자제요양병원 네네.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는 저희 그 정토마을을 대표하는 법인 이름입니다. 법인 이름이고, 이 재단에서는 이제 주 목적 사업이 의료 사업과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국내에 상관없이 저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토대를 해서 교육과 의료 사업을 펼쳐가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한 이제 부속 기관으로서 정토마을 자제 요양병원과 정토마을 자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하시는 곳이로군요. 네네네. 스님께서는 죽어가고 있는 모든 것을 돌보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어떻게 네. 그런 마음을 내셨습니까? 저의 그 우리 스님들마다 다 각자 걸어가는 길이 다 아마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들의 그 아픔을 보듬고 안고 살아가면서 하화 중생을 실천하고 또 거기에서 배워지고 알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저의 수행도 함께 도모해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두 가지로 통합하다 보면 하화 중생을 통해서 나는 상고보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철학적 배경을 좀 가지고 이 길을 선택을 하게 됐죠. 아, 참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성과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야광보살이다 이런 아닙니다. 말씀까지 들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참 네네. 대단합니다. 환자들의 마음까지 돌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영적 돌봄가 24시간 상주한다고요? 아, 네. 저희 병원이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비구니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배우니 스님들이 환자들의 그런 영적인 고통이라 하면 몸과 마음과 심리와 정신, 사회적인 고통까지도 다 통합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고통을 정말 영적인 고통이라 합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 스님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그런 환자와 또 보호자들의 그런 고통까지도 같이 돌봐드리고 또 치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보호자나 환자 네. 각자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을 영적 돌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저희 병원에는 거진 스님들이 밤낮으로 상주하니까 예. 네. 스님들께서 상주하시면서 네. 하시는군요. 예. 그 환자들의 그 영적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노력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아, 정말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환자가 고통스러운 만큼 가족들도 더불어서 그 고통의 질량이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힘들지만 보호자들은 또 나름대로 지치고 소진되고 또 상처도 많고 뭐 또 가족 관계 안에 갈등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상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자들이 좀 더 신신의 안정을 찾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환자를 끝까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를 하죠. 네, 상담도 하시고 또 치유 프로그램을 네네. 가동하시는군요. 네네. 네, 참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제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 센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완화 의료 전문 기관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타종교에 비해서 불교가 좀 약한 것으로 보였는데, 스님께서 이 호스피스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자제 요양병원이 벌써 2013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졌고 2014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아직도 전국에 계시는 많은 후원자들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제 요양병원을 좀 더 의미 있게 인식하시고 또 자신과 이웃 그리고 친지들이 이런 의료기관에 필요할 때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지역은 울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언양 성남사 있어요. 네. 제가 성남사 바로 밑에 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도 2시간 반이면 저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KTX가 있어서 뭐 저희 병원에서 울산역까지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에서 다 뭐 하물며 제주도에서도 저희 병원 입원하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간에 저희 병원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토마을 자제 요양병원 치면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또 앱에도 홈페이지가 또 잘 개설되어 있어서 뭐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SRT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2시간 반이면 정말 그 병원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네네네. 스님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나요? 네. 스님들도 전국에서 네. 뭐 다 오십니다. 다 오셔서 투병하시고 또 좋아지시면 퇴원하시고 또 뭐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또 스님들이 아프시면 또 입원하시고 또 저희가 돌봐드리고 뭐 다 합니다. 정말 그 편찮으신 스님들이나 노스님들을 위한 그런 정말 제도가 참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스님들께서 또 혼자 사시는 스님들께서는 내가 더 아프면 어디로 가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토마을 자제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가지고
뭐 다른 병원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 또 저희 병원을 입원할 수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네. 안내해 드리고 예. 또 이렇게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또 길을 또 알선해 드리기도 하고 예. 예, 그럽니다. 그래서 사제병원을 좀 많이 활용하시고 예. 네네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참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네네네.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 죽으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와 그럴 관련해 수 있죠.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BBS 시청자 여러분,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회복하고 조절해서 일단 삶의 질이 좀 높아지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께서 또 개입하고 또 여러 다차원적인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마지막에 삶의 질이 좀 더 그 쾌적하고 좀 편안하고 평화롭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지하면서 그곳에서 지금이 아니라 지금 그 이후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는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네. 배우고 또 잘 인식해가면서 다음 생에 대한 전략을 설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을 여의고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가족들이나 환자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네. 또 그 무게가 있는 아주 필요한 그런 단계의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예. 뭐 우리가 생사대사를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다가 예. 가장 힘들고 위기를 느끼고 고립되는 시점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네네. 그 이제 의료진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하신 많은 전문가들도 네, 같이 해야 될 그럼요. 것이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또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그럼요. 계실 것이고 네네. 또 후원해주는 분들도 계실 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도 해주시죠. 네, 저희 뭐 일단은 우리 요양병원도 아주 많은 다양한 봉사자들이 우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의 그 영적 지지 또 아주 쾌적하고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화의료병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죽음의 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죽음이 가능해지도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커피도 개입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도 있고 뭐 독서도 하고 같이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용해서 슬프고 아프고 막 정말 고통스러운 마지막 삶이 아니라 아주 그 우리 인생에서 즐거운 마지막 소풍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소박하고도 아름답고 수채화 같이 그렇게 그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떠나고 웃으면서 보내주면서 또 다음 생을 축복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대로 또 서로 축복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작별을 배웅을 서로 배웅해주고 또 작별하고 이런 어떤
관계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죠. 네, 정토마을 의료 사업 중에 국제 의료 실천 분야로 국경 없는 민들레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의료 사업이 우리 재단의 첫 번째 목적 사업인데요. 거기에 국제 구호 사업이 있습니다. 국제 구호 사업의 이름이 이제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네. 예, 그거는 주로 이제 요즘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지나 아주 가난한 지역에 저희가 찾아가서 네, 그 현대의학이 거기까지 가닿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의학뿐만 아니라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까지 가닿지 못하는 지역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서 환자들에게 약이라든가 진료를 이제 제공해주고 좀 그들의 삶의 질에 조금 이렇게 기여를 하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진료소나 보건소나 그런 병원이 있으면 또 그 병원도 같이 함께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좀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국경 없는 민들레 이름이 참 예쁘네요. 스님께서 지으셨나요? 네. 이름 잘 지으셨습니다. 스리랑카로 곧 의료봉사를 떠난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는 저희 그 정토마을 전체 후원자들의 그 애칭입니다. 예, 전체 후원자들의 이름이 민들레예요. 민들레고 이제 이렇게 해외로 의료 봉사를 직접 몸으로 이제 실천하러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민들레 홀씨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 한 40여 명의 그 대원들이 홀씨들이 모여서 11월 11일 날 9박 10일 코스로 스리랑카로 이제 의료봉사 가는데 이번에는 스리랑카 그 정부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의료봉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의료진도 가고 또 스리랑카의 의료진도 함께 협력해가지고 그 2017년도 아주 크게 홍수가 났던 지역이 있습니다. 데니아 지역이라고 그 지역에 이제 제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정부, 스리랑카 의료진, 한국 의료진, 한국의 정토마을 민들레 홀씨들 같이 함께 협력해서 아마 많은 환자들을 아마 이번에 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아주 그 홍수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재민들이나 그 지역이 복구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풍토병도 많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이제 막 귀에 이렇게 귀가 고름이 나서 귀가 안 들린다든가 또 영양실조로 눈이 잘 안 보인다든가 뭐 이런 청소년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대상은 이제 첫날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두 번째 날에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대상으로, 세 번째 날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날을 나누어서 의료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 저는 한 40여 년 전에 스리랑카를 가봤었는데 그러셨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그 자연도 맞아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시면은 이번에 참 좋은 봉사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60여 명이라고 아니, 이번에 한 40명. 40명. 네, 의료진들 다 포함해가지고. 네네네. 예. 그럼 의료진들이 조금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러 불자님이신 그 의사분들 계시면 좀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에도 2020년 6월 달에 몽골로 의료봉사 가는데 그때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스리랑카도 만약 이 방송 보신다면 좀 함께 좀 가주시고 특히 이제 피부병과 귀, 눈 이런 부분에 그 청소년들이 병을 많이 앓고 있어서 그 분야에 좀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이 좀 가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장애인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 예. 정말 저희가 현장 답사 갔었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네,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의료인들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분들이 시간과 여유가 되시면 네, 함께 네. 해주시면 시간을 참 만들어 좋겠습니다. 가지고 시간을 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들어서 예. 함께 가주시면 그렇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라다크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예, 올 여름이죠. 올 7월 달에. 아 그렇군요. 네네네. 7월 달에 좀 높은지 되죠 라다크가? 한 3,500에서 4,000고지. 고산증은 괜찮았습니까? 고산증 한 40명이 같이 갔는데 어. 고산증 엄청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요. 우리 그 민들레 홀씬 우리 그 대원들께서 너무나 각오를 얼마나 단단히 했던지 한 사람도 고산증 때문에 힘들지 않고 그 여정을 아주 무사히 아주 그 열악한 곳에서 잘 치러냈습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네네네. 그 정신력으로 이겨내시고 네네,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그렇죠. 그 저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라다크를 봤습니다만 실제 네. 가보시니까 어때요? 막 흙먼지가 너무 많아서 네. 이 폐 쪽에 질환이 네. 많더라고요. 네. 하늘은 굉장히 맑고 좋은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은 그 뭐 흙먼지에 그 다음에 너무 추우니까 야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 질병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뭐 한 3일씩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길을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3일씩 걸어가지고. 3일씩 걸어왔다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저희가 또 차를 또 준비해가지고 아주 먼 곳에는 환자를 또 모시러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3일씩, 4일씩 걸어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캠프하는 그 지역, 그 자리에 오셔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네. 라다크가 인도에서 티베트로 넘어가는 곳이던가요? 네, 그 사이에 사이에 있죠. 네네. 그 히말라야 산 예,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산 중이에요. 그 참 역시 거기에서는 이제 의료봉사가 주로 주된 활동이었을 텐데. 네네, 뭐 그쪽에는 예. 저희가 심장 질환을부터 비롯해서 그 이제 여성 질환을 많이 초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가서 그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저희가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산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많이 발견했고요. 또 암 환자들도 아주 저희가 한 500명 가까이 여성 환자를 진료를 했는데 암 환자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 환자들 그런 어떤 자궁암을 앓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 델리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속적인 관심을 지금 현재 좀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참 네네.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그 여성병 환자들이 많군요, 거기가. 네, 아무래도 물이 없고 열악하니까 그렇겠죠. 또 너무 열악하니까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니까 의약품도 필요하고 많은 네, 필요한 네, 네. 물품이 많을 텐데 그 마련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그 정토마을 민들레 우리 후원자들께서 우리 스님이 뭐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의료봉사를 가신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평소에 돈이 생기면 저희가 그 의료봉사하는 후원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좌로 돈이 생길 때마다 기부를 해서 이게 적립을 시켜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모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모금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약품을 사기도 하지만 또 약국을 하거나 약과 관련되어 있는 또 정토마을 후원자들께서는 또 약을 또 기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을 준비해서 가게 됩니다. 네,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동참도 해야겠지만은 또 의학계라든지 또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약품으로 또는 그 이제 직접 그 동참을 하는
네. 그런 봉사활동이 좀 더 활성화돼야겠습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존과 공생을 위한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한 방울의 물이라도 되어주시면 공덕의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나눔의 공덕이죠, 결국. 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개인이 한 방울의 물이라 한다면 한 방울의 물은 금방 증발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큰 호수나 바다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진다면은 바닷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토마을은 우리 후원자들에게 바다가 되고 호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신이 한 방울 물을 그다 떨어뜨리면 그 물이 바로 바다가 되고 호수물이 될 수 있도록 정토마을의 관계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후원자들은 그 한 방울의 물을 그 바다에다가 떨어뜨려 줌으로 인해서 그 공덕이 한량없는 바닷물과 같은 그런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세상에 우리 불교에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군요. 우리 스님께서는 참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서로가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또 서로가 우리 이런 일을 좀 하자 했을 때, 예, 합시다라고 동의해주고 따라와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 정토마을 후원자들을 만날 때, 우리 정토마을의 관계자들과 함께 일할 때, 예.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예. 네. 처음도 정토마을이고 끝도 정토마을이고. 그러네요. 네. 혹시 힘이 들어서 네.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십니까? 선생님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이제 시작한 지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본 지가 올해 27년 차 됩니다. 27년. 네네, 27년 차인데 처음에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이게 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환자들하고 울고 웃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 한 5, 6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그 죽어가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과 뭐 원한과 뭐 이런 다차원적인 감정들, 이제 또 가족들 관계 안에서 갈등들 이런 걸 보면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모습도 100사람이면 100가지로 다르고 그렇죠. 1000사람이면 1000가지로 다른 거예요. 초창기에 때는 1년에 한 100명에서 한 120~30명 정도의 임종 환자를 제가 돌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 3일에 한 명씩 돌아가신다고 봐도 되죠. 그 죽음이 슬프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고 또 날이면 날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끌어안고 산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너무 큰 압박이고 힘듦이었어요. 예. 그러는 그때는 또 병원비도 완전히 100% 무료였어요. 이제 환자들 병원비 마련하려, 살림을 살려, 환자 돌보려 이게 너무 버거웠죠. 지금은 이제 우리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스님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때는 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때라서 너무 정말 암담하고 수시로 길을 잃어버리면서 그 답답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정말 나 못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고 주저앉고 싶었고 그게 아마 한 40대 중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네. 이 호스피스가 참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직접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일상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는 고통이 네.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많이들 뭐 중도 포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맞습니다. 경우도 네.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힘. 평소에 이제 나침판이라 할까, 거울이라 할까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기대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길이 맞았어. 이 길로 가면 돼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으시죠. 그게 뭔가 하면 하와 중생을 통해서, 그 말은 꼭 스님의 공덕의 토대를 딛고 상구보리로 나아가는 게 맞다. 이런 이제 그 나의 철학이 27년 동안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내가 가진 확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먼저 하와 중생을 통해서 상구보리로 나아가서 나의 죽음도 해결하고 타인의 죽음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돌볼 수 있는 전문성을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후배들에게도 화와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상구보리를 성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화 중생을 통해서 상구보리로 나아가자. 네. 거기에 어려움을 이기는 힘의 비결이 있군요. 네. 능행 스님의 은사 스님은 어느 분이었습니까? 저희 연사 스님께서는 아직도 지금 살아 계십니다. 예. 세종시에 살고 계시고요. 그러시군요. 네, 있는 항림사 예. 숫자 환자 스님이 예. 저희 원사 스님이십니다. 수환 스님. 네. 그럼 출가는 언제 하셨습니까? 저는 30살에 출가했습니다. 30살에. 네. 예. 올해 딱 30년 됐어요. 출가 30년 네. 되시군요. 네. 예. 은사 스님 요즘도 가끔 뵙고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격려를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은사 스님의 존재 그 자체가 예. 힘이고 예. 언덕이고 예. 그냥 토대와 같은 흙과 땅과 같은 그런 의미, 그런 의미죠. 네. 그렇군요. 계신다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네. 큰 힘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어떻게 그럼 집안이 불교 집안이셨나요? 저는 그 27살 때까지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네, 정말 불현듯이 불법을 만나서 출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까지 이제 길을 네. 걸어오고 계시는데 네. 참 그 무척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만은 어떤 개인의 수행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이제 하고 한 계십니까? 27년 정도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아보니까 예. 죽을 때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뭘 가지고 죽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죽음에 휩쓸려 가는 사람, 죽음에 잡혀가는 사람, 죽음으로 떨어지는 사람, 죽음에 침몰되는 사람, 다 차원적인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나는, 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나는 죽을 때 뭘 가지고 가야 하나, 이게 우리들의 하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시쯤 되니까 내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내가 갖춰야 할 게 있구나. 그게 뭔가 하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 죽음에 침몰되지 않고 깨어있는 힘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행을 통해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소소영영하게 깨어서 이 몸을 벗을 때에 나비가 꼬치를 여의고 날아가듯 우리도 이 몸을 그와 같이 벗고 그다음 생으로 우리가
연결이 예.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예. 수행이다. 수행이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힘이다. 네, 네. 선정의 힘이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아, 그렇죠. 변함없는 진리가 네. 그것입니다. 그 이제 수행자로서 스님께서는 깨어 있는 정신으로 수행을 통해서 극복을 하시는데 이제 일반인들, 일반 불교 신자라든지 또는 일반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환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장 뭐가 그렇게 가장 어떤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좀 돈이 없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직장을 다녀야 하고 아이들 양육해야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랑 남편이랑 자주 여행을 갔어야 했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야 했는데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가족들하고 함께 오손도손 재미있고 즐겁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을 가보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따뜻하고 푸근한 사랑을 많이 나누지 못한 것. 이게 가장 후회스럽다, 미안하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가 후회가 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유가 없이 살았다. 옆을 뒤로 돌아보지 못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도 살만했는데 왜 그렇게 앞만 보고 일만 하면서 살았는지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 BBS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진짜 행복해하는 건 뭔지, 내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아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죽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후회하지 않고 떠나려 한다면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을에 혼자 호젓이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한번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모자라구나. 내가 이걸 좋아했는데 이걸 하고 싶어 했는데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실천하세요. 가족이 참 소중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야겠군요. 그렇죠. 내한테 소중한 일을 하는 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우리 능행스님께서는 앞으로도 이제 벌써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또 하실 텐데 더 많은 일요.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계획이라든지 발언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제 좀 더 열심히 그 바쁜 시간 속에서라도 시간을 좀 내어서 수행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야 되겠다라는 건 저 개인적인 이제 계획이고, 또 이제 정토 마을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한 4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그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왔습니다. 예. 근데 정토 마을에는 아직 법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이제 올 한 12월 달쯤 돼가지고 부처님 사리 보궁을 하나 이렇게 건립해가지고 지금 사리를 좀 제대로 잘 모시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한 뭐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사리보궁을 이제 건립하는 불사가 있고 또 하나는 부산이나 영남 지역에는 정토말 자재병원 하스피스가 있어서 그 말기암이나 우리가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자재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경기 지역하고 서울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서울 지역에 정토마을 하스피스 병원을 하나 조그만하게 구축해서 경기 서울 지역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의 죽음의 질도 높여드리고 그다음에 봉사자들 교육도 좀 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그 불사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뜻이 있는 분들이 네. 좀 관심을 가져주면 네. 좀 더 시기가 빨리 좀 땡겨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병원이 없는 아주 오지 마을에 작은 진료소를 지어서 의사와 간호사를 이제 채용해서 저희들이 약과 의료진을 이렇게 의료진이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제가 2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돌보면서 배우고 알아진 게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어갈 때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수행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과 재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익혀서 죽을 때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힘을 구축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죽을 때 선업의 공덕,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선업의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의 죽음의 질하고 박복하고 인색하게 살은 사람들의 죽음의 질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록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경쟁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세상과 함께 나누면서 선업의 공덕을 많이 지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수명이 다 되어서 떠나야 할 때는 정말 미련 없이 나비가 꼬치를 여의고 날아가듯 그렇게 갈 수 있고 연기가 허공으로 사라지듯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선업의 공덕을 많이 지으시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선업의 공덕을 네. 많이 지어야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지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한 삶 안에서 건강한 죽음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삶을 기원드립니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 이사장이시고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병원장이십니다. 능행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눔과 봉사의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무꾼이 도끼 자루를 꾸준히 잡으면은 조금씩 달아서 손 자국이 남듯이 열심히 닦고 익히면은 어느새 번뇌가 사라지리라.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꾸준함이 이뤄낸 성과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죠. 부지런히 정진하고 나누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